반갑습니다. 내가 정말 오랜만에 이 수업에 대해서 좀 어색하고 낯설기도 한데, 아무튼 잘 열심히 옛날 모습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주 잘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구도 원래 내가 썼던 문구예요. 처음에 이거 썼을 때 사람들이 사기 아니냐, 정말 이게 역사라는 걸 이렇게 배울 수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내 수업 들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제 수업이 실제로 이게 된다는 건 너무 잘할 거고요. 근데 아예 뭐 외울 게 없다가 아니라 뭐 하면 좋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흐름 맥락을 알면 굳이 외울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크게 외우지 않더라도 수업을 듣는데 지장 없고 문제 푸는데 지장 없고, 그리고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업 전에 들어가면서 뭔가 당부의 말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수강 대상, 이걸 누가 들을 거냐? 제가 이제 수험 시장을 이렇게 벗어난 상황이라서 함부로 말하기는 그런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강의 내용을 편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듣는 분들 꽤 도움이 될 거고요, 실제로. 왜냐면 특히나 이제 그 공무원 시험들도 이 시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을 꽤 많은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을 구성했기 때문에 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라지긴 하지만, 그리고 일부 진열을 중심으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이 부분 보는데도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정말로 바뀌니까 옛날 공무원 문제들, 제가 계속 카페에도 가끔씩 글이 올라갔을 때 옛날 공무원 문제가 물어볼 때 진짜 과감히 쓰잖아요. 그런 건 안 나와요. 이제 그런 걸 묻지 않아요. 그런 걸 제외하고 최소한 2020년 이후에 공무원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특히 공무원 9급을 풀거나, 그죠? 실제 뭐 국가직, 지방직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업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에는 이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서칭을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단편적 어떤 주제들을 중심으로는 아니 되게 좋은 컨텐츠 되게 많아요, 실제로요.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컨텐츠 되게 많은데, 근데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통시적인, 아니 우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간 건데 하는 수업은 없더라고요. 이걸 위해 들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죠. 제가 정말로 오버하는 이야기일지 모르는데, 제가 꼭 수업 끝날 때 이렇게 수업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 아마 수업이 끝나면, 그리고 난 여유가 생긴다면 왠지 모르게 신문을 열어서 한번 보고 싶은, 왜?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느꼈고 요즘도 느끼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강의 방식은 조금 독특한 거죠.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외워라는 아니에요. 듣다 보고 서로 생각 이해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보이는, 그러니까 뭐든지 제 수업의 스타일이 그거잖아요. 앞을 잘 이용하면 뒤에 게 보이는, 그죠? 그리고 서로 모든 인과관계를 섞여 있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을 듣다 보면 그 시대의 특징들이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시대의 특징을 보이죠. 일부러 블럭들을 나눠주기도 하는데, 보고 나면 그래, 조선 초기란 사회가 이런 사회면 조선 초기의 사회 모습이 쫙 펼쳐져 가는 거고, 거기에 따라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다 보이는 거고, 조선 중기 사회 이런 사회라는 게 느낌이 오면 정말 조선 중기 정치 경제 사회만 이렇게 펼쳐져 가잖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그런 이 맥락들을 이해하고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면서 시대의 특징들을 잡아가는, 그럼 훨씬 더 여러분이 쉽게 들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수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 전자칠판을 보조적 도구로 사용했어요. 제가 판서가 힘드니까 판서 이해할 거면 이걸 잠깐 쓰고 책을 이용하는 건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책이 없어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어떤 한국사 교재를 갖고 있더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럼 출간을 안 할 거냐? 출간을 할 거예요. 그럼 출간 누가 할 거냐? 그 책은 누가 볼 거냐? 수험생들이 다시 봐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책을 사서 봐야 되고, 아니, 나 열심히 공부하면 소장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왜? 내가 잘난 체로 하지만 그 잘난 체의 그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 중 하나가 저한테 이제 꼭 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누가 교재를 들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거나 뭐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책은 다 버렸어도
남기고 싶은 책들이 있다고.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했고 자기 머릿속에 되게 좋은 경험이 남았으면 그 책을 버리기 싫다는 느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근데 난 소장할 생각이 절대 없어. 그러면 안 사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만큼 잘 가르치면 사고 싶겠죠. 안 그러면 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책은 출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만 사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걸 어떻게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학생들과 함께 찍습니다. 여기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현장감이 없으면 촬영하기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듣는 사람들이 눈높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나 혼자 막 떠드는 건 그건 내 개인적 만족인 거지 그건 수업이 아니잖아요. 결코 저는 수업이라 생각해 본 적은 나 혼자 나불거리지 이건 수업이 전달력이 없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 여러 좋은 컨텐츠를 보면서도 아쉬웠던 점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컨텐츠인데 막상 나에게 그렇게 깊게 남지 못해요. 본인들은 되게 좋은 컨텐츠 나도 알겠거든요. 근데 남지를 않더라고요. 지나가고 그냥 소비돼 버리고 사라지는 이런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와 이 컨텐츠는 여러분 머릿속에 남고 가슴속에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의 문법에는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 속도가 좀 생각보다 느리네? 혹은 저 사람 되새김질도 오네? 뭐 이런 느낌들 가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듣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한 번 듣고도 어떤 형태로 머릿속에 깊게 남았으면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업의 바탕이 된 자료들은 어떤 거 거느냐. 그러니까 이거 아마 들으시면서 불만을 가지실 분들도 일부 있어요. 왜 쟤는 저 수업을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내용을 가르치지? 왜 이걸 이거라고 말하지?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어떤 특정한 사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시험이 도움이 돼야 돼요. 시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 논쟁하지 마시라고요. 왜 선사시대를 저렇게 가르쳐? 우리 영토도 이렇게 크게 넓게 가르쳐고 막 우리 고대 때 우리가 세상을 다 없어요. 그렇게 시험이 내지 않아요. 저는 철저하게 시험이 기준이라는 거. 그죠? 이게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국가교육을 아주 중요시해요. 국가가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받는 게 표준이다. 여기에 기준을 놓고 내용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논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논쟁이 있는 것은 반드시 여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특히 제가 제일 애용하는 사이트가 우리역사넷이라는 사이트예요.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거기 가면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솔직히 국편위에서도 그건 써요. 참고로 말하면 이 저자의 견해는 국편위의 공시적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학설의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편위의 생각을 가장 존중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전제.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저는 제 생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게 바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수강시 유의사항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유튜브 볼 때. 제일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유튜브 볼 때? 틀어놓고요? 딴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마당에서 이제 정원 일을 할 때요, 풀 뽑을 때 유튜브 틀어놔요. 심심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풀 뽑는 데 집중하면 지나갔어요, 이미. 화면을 안 봐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집중해야 한다. 최소한 처음 한 번은 제대로, 화면을 제대로 집중해야 한다. 진짜 화면 보면서 들어라. 안 보면 정말로 숙지하기 쉽지 않다. 진짜 강조드리는 거고요. 아니, 내 딴 거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제발. 그러니까 특히 주부 같은 분들은 나 설거지하면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두 번이나 세 번째 때. 제발 첫 번째 한 번만큼은 제대로 보고 듣기, 똑바로 앉아서 듣기, 정자세로 듣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왜?
그건 제가 경험하며 느낀 거라는 거. 내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들었더니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확인했던 거고요. 그리고 복습이 한다. 저는 예습 절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습 뭘로 올 건데요? 책 없이도 들을 수 있다는데 예습할 방법이 없어요. 책을 보신 분은 읽을 수도 있지만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습만 잘하면 돼. 복습 진짜로. 아니 예습 없이 수업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 시키면 내가 나쁜 놈이잖아요. 내가 가끔씩 이제 제 꼬맹이들도 있으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그 학교 수업이 뭐가 어렵고 아니 솔직히 내가 가르치면서 어떤 학생들이 그 어떤 과목 수업인데 그게 어렵고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러면 그걸 못 알아는 네가 잘못일 거 아니. 그걸 그렇게 못 알아게 가르친 저놈이 잘못일 거 아니. 저는요 정말로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요. 그건 자질이 없는 거라고요. 되게 웃기는 게 학생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못 알아 내가 문제야. 내가 못 알아 내가 문제야. 왜 난 못 알아들을까? 아니에요. 자, 한국사가 예를 들게요. 분명히 저는 한국사 되게 쉬운 과목이라 생각하는데 일본 많은 학생들은 한국사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애우기만 하고 끔찍하고 막. 한국사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우리요? 옛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는 옛날 이야기니. 그게 어려워요? 할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다고 옛날 얘기 듣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드나요? 그게 힘들면 할머니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우리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수업을 어떤 특정한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절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 꼬맹이까지 전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말로 내가 제일 테스트하고 싶은 건 우리 꼬맹이들 3학년, 저희 애들이 3학년이고 초등 걔들한테도 수업 한번 해볼 생각도 있어요. 진짜로. 얘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왜요? 예전에 수능 강의할 때 그 수능 강의 봤던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도 어지간히 많았어요. 듣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요. 진짜로. 뻥이 아니라. 제가 뭐 도해봤냐면요. 그 대치동에서 이제 특정 사이트를 홍보하는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아무튼 EBS에서 그 서브 채널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성인 대상이 그 강의를 만든다고 저한테 부탁해서 의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그 게시판에 나이 든 할머님들이 저한테 편지 써 올리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님이 나중에 진짜 바람이 뭐냐, 내가 선생님 강의 언제 현장에서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 진짜 그랬어. 그래서 그 할머님이랑 어머님들에게 편지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 싹 모아놓고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요. 한국사 전반적으로 전체를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다 듣는 아무 지장 없었고요. 근데 문제는 정말 저한테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제 수업이 제일 문제가 가끔 수업이 좀 진도가 길어지는 바람에 예상된 일정 안에 못 끝내고 막 다급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여기 있는 분들 좀 아시죠? 그때도 제가 이제 1월이면 겨울방학 특강을 들어가야 했는데 그분들과 12월이 말이 다 됐는데 진도를 못 끝낸 거예요. 나는 근데 EBS 이야기를 끝내서 촬영을 마감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급해갖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과 크리스마스 날 수업을 해야만이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사과 말을 했어요. 안 오셔도 괜찮다. 아니 다 가정있는 분들과 할머니 다 손자 손녀도 봐야 하고 자식도 봐야 하는데 제가 저 혼자서라도 찍겠다. 근데 찍는 시간대는 이거다. 혹시 오시면 제가 햄버거는 사드릴 수 있다. 근데 안 오셔도 정말 이 모든 점 난데 괜찮다 라고 수업을 했거든요. 진짜 감동은 뭐였냐면요.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똑같이 앉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날도 똑같이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 현태에서 찍고 있는데 진짜로 완강했어요. 진짜 감동. 그건 그 돈 안 받고 했던 강의도 한데 돈보다도 더 큰 내 인생의 자산이었어 진짜로. 나 이런 사람이 하는 느낌을 줬던 너무 좋았던 강의 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복습하게 말이죠. 3점불 빠졌죠. 너무 자랑하다가. 자, 다양한 들어 자주 좀 들어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는 됐는데 이게 내 몸에 붙으려면 좀 자주 들어야 하거든요. 이때는 설거지면 들어도 돼요. 이때는 자면서 들어도 돼요. 샤워하면 들어도 있고, 최대한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한 번을 제대로 보면, 아,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얘가 지금 이쯤에 이 이야기 오고 있지, 판사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지, 아, 이런 이야기 오고 있는 거야. 이게 감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번은 반드시 제대로 듣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짜투리 시간 정말 이용한다. 밥 먹다가 듣고, 샤워하다 듣고, 버스 타고 듣고, 지하철 타고 듣고, 진짜로 설거지 듣고, 풀 뽑다 듣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해가시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를 너무 띄엄띄엄 듣지 마시고. 왜냐면, 그러면 강의 연속성상이, 연결성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제 강의 철저하게 원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그게 얘는 뭐였지? 이런 느낌이 나가봐요. 너무 떨어지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번 들으면 몰아쳐서. 그럼 내가 강의를 몰아쳐서 잘해줘야 할 텐데, 조금, 처음에는 업데이트 일정이 돼서 너무 업로드 일정이 돼서 너무 압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완강입니다. 정말 저도 약속은 드릴게요. 끝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할 거고요. 재미있게 강의할 거고요. 즐겁게 강의할 거예요. 듣는데 부담 없이 강의할 거예요. 대신 여러분도 그렇게 듣는 강의를 나는 아니야 하고 밀어내지만 말아주세요. 약간의 의지만 가져주세요. 그럼 제가 반드시 끝까지 듣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첫 시간 수업 그 느낌 그대로 마지막 수업까지도 그 느낌 가질 수 있도록 수업해 드릴 거고요. 혹시 여기 들으신 분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첫날 수업은 막 멋있게 잘하다가 막판 용두삼이 짓은 죽어도 안 한다는 거. 처음 강의 모습 그대로 마지막 끝까지 강의까지 간다는 거. 오히려 마지막 강의가 더 즐겁게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할 때니까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오케이?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